녹색사업단은 녹색복지 기반 조성과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조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우리 숲 큰 나무 발굴 및 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숲과 큰 나무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고민하던 중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큰 나무 캠프를 열어 그 활동 모습을 3D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13만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 그 유일한 대안은 숲과 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 수천 년 된 숲과 큰 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떴다. 우리 숲 큰 나무 캠프단 참가자를 모집하는 오디션 현장. 저는 논술학원 안 가고 캠프 가고 싶어요. 전국에서 모인 지원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캠프 단원이 돼야만 하는 이유를 자신 있게 발표한다. 보내주실 거죠?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 숲, 우리 큰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9명의 캠프 단원들. 이번 큰 나무 캠프단을 통하여 여러 큰 나무를 만나고 숲을 드나들면서 생물, 나무에 대한 여러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우리 숲 큰 나무 캠프단을 통하여 나무들을 많이 알고 각 지역의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숲 큰 나무를 찾아서의 신영일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큰 나무들이 있습니까? 한 이 정도 되는 큰 나무? 아니면 우리가 두 팔로 벌려도 앉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도 있나요? 오늘 캠프단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큰 나무는요, 우리가 잘은 몰랐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큰 나무들입니다. 자, 과연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그리고 큰 나무가 가진 비밀은 뭔지 궁금하죠? 자, 그럼 아저씨와 함께 만나러 가보죠. 녹색의 푸른 꿈을 안고 캠프 단원들은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있는 제주도로 향한다. 제주도에서 단원들이 만나게 될 첫 번째 큰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제주도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산이 분출할 때 용암의 점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따뜻한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식물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자나무라든가 호박나무, 구실잣밥나무, 북가시나무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수종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따뜻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난대성 수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숲 자체도 울창하고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나무 미션 지역인 제주도 베이스 캠프. 나와서 가방을 닫아라.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 단원들은 먼저 캠프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지급받는다. 요셉이, 백요셉.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치판도 있고요. 저희가 큰 나무를 찾을 때 이거를 보고 하거든요. 봐봐. 이거를 되게 유용하게 쓰서 그냥 하나 챙겨줬어요. 하나팀 파이팅! 레트팀 파이팅! 으름팀 파이팅! 9명의 단원들은 이곳에서 어떤 큰 나무에 대한 미션을 받게 될까? 제주도에서의 첫 번째 미션. 여러분께서 제주도에서 만나게 될 첫 번째 큰 나무는 바로 산번나무인데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일반적으로 자랄수록 그 내부가 썩어서 그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 산번나무는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자라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알아내 보시죠.
제주도에서의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할 큰 나무는 바로 3번 나무. 단원들은 조별로 이름도 생소한 3번 나무를 찾아 떠난다. 미션을 해결하는 정도에 따라 조별로 점수를 받게 되는데 각각 100점, 50점, 30점을 얻게 된다. 제주도에 이어 울릉도, 백두대간 지역에서의 미션 해결 점수를 합산해 최고의 점수를 얻은 조에게는 우리 큰 나무 지킴이의 명예가 주어진다. 저기 있다. 어리목 계곡에서 어승생 저수지 방향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한박교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구릉지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괴물과 같은 형상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 나무가 바로 어리목 대장군 3번 나무. (300살이) 훨씬 넘은 어리목 대장군 3번 나무는 밑동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둘레가 커지며 2.5m 높이에서 다시 두 개의 큰 가지로 갈라지는데 갈라진 큰 가지의 윗부분에는 신기하게도 단풍나무와 마가목이 뿌리를 내려 3번 나무의 수액을 양분 삼아 자라고 있다. 숲의 큰 나무는 새와 곤충, 그 밖의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집과 먹이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제주도에는 동백나무가 있는 곳에 사는 동박새와 제주도에서만 사는 제주 큰 오색 딱따구리 등이 큰 나무와 어울려 살고 있다. 나무 위에 또 다른 나무가 살고 있는 신기한 어리목 대장군 3번 나무를 찾은 단원들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큰 나무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여기 개미굴이 있는 것 같네요. 개미가 생각보다 큰 종류가 있네. 그리고 또 애벌레들도 자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나비가 막 여기 막 진을 치고 사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첫 번째 만난 큰 나무의 신기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단원들은 잠시 숙연해진다. 어리목 대장군 3번 나무 미션에 대한 답을 발표하는 시간. 단원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미션은 3번 나무가 그렇게 많이 커질 수 있었던 일을 발표하겠습니다. 보통 3번 나무 같은 나무들은 커질수록 키도 커지지만 옆으로 뻗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부러지게 되고 줄기도 부러지게 되어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마가목 단풍나무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별 발표가 끝나고 심사를 기다리는 단원들. 과연 첫 번째 미션에서 우승조는 어떤 조가 될까? 우리 친구들의 첫 번째 미션 발표 들어보니까 이 세 팀 모두 미션 수행을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장되시죠? 그럼 공개합니다. 미션 완수! 3번 나무 외에도 제주도를 대표하는 큰 나무에는 비자나무와 북가시나무가 있다. 제주도 구자읍 평대리의 새천년 비자림은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곳으로 이곳의 비자나무는 은행나무와 같이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주목과의 늘 푸른 바늘잎 나무로 껍질은 회갈색이며 줄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수령이 오래될수록 나무 껍질이 얇게 갈라져 떨어진다. 잎은 광택이 있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향기가 나고 탄력이 있어 바둑판용 목재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 가운데 하나로 조선왕조 실록에 원나라 궁궐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목재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 비자나무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바둑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최고급의 그 바둑판을 만들 때 비자나무 바둑판으로 만듭니다만은 비자나무라고 하는 거는
한 1000년 이상씩 자라는 아주 그 장수 수목이고 특히나 그 제주도에 자라는 나무는 지금 현재 한 800여 년 그 최고 수령이 800여 년 수정이 되고 있고 수고는 한 14m, 직경을 한 1m 한 50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대형목입니다. 비자나무뿐 아니라 북가시나무라는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해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등이 있고 잎의 모양과 가장자리 톱니의 유무로 구별하며 북가시나무만 유일하게 잎에 톱니가 없다고 한다. 예, 북가시나무는 구실잣밥나무, 농나무, 그리고 호박나무와 더불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상록 화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토리나무의 한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많은 이제 도토리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내는 캠프 첫날 밤, 단원들은 집과 부모님 생각이 날만도 한데 이 캠프에 있었던 내용을 엄마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몇 시간씩 산을 오르고 미션을 수행한 단원들은 눕자마자 깊은 잠이 든다. 우리 숲, 우리 큰 나무의 소중함을 간직한 채 그들은 큰 나무 꿈을 꿀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는 꿈을. 제주도의 새천년 비자나무 정말 크고 멋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크고 멋있는 나무 말고 신기한 나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에 있는 신기한 나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만나보죠. 신기한 나무 베스트 3. 3위는 가지를 건드리면 간지럼을 타듯 움직이는 배롱나무. 흔히 백일홍으로도 불리고 간지럼 때문에 간지럼나무라고도 불린다. 2위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두축나무. 이 나무는 잎을 잡아당기면 마치 거미줄 같은 하얀 실이 나와 거미줄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천연고무의 성질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대망의 1위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발견된 오동나무와 대나무. 하나의 나무에 두 종류의 나무가 공생하는 신기한 모습으로 가장 미스터리한 나무로 선정되었다. 어떠세요? 정말 신기한 나무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숲 큰 나무를 찾아서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호박엿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네, 정답은 바로 울릉도입니다. 자, 울릉도가 요즘에 초록 보물섬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고 또 어떤 큰 나무들이 있는지 그럼 울릉도로 한번 떠나 보시죠. 우리 숲, 우리 큰 나무를 찾아 떠나는 큰 나무 캠프단은 두 번째 미션 지역인 울릉도로 향한다.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섬 울릉도. 큰 나무를 찾아 떠나는 단원들을 반기듯 울릉도의 날씨도 활짝 웃어주는 듯하다. 울릉도의 숲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척박한 바위섬에 어떻게 숲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육지와는 다른 바위산 곳곳에 붙어 사는 소나무, 향나무, 섬분꽃나무들. 보기만 해도 신기한 나무들이다. 울릉도는 상당히 이 내륙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자라고 있는 단풍나무라든지 매자나무라든지 그 외에 이 괴불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약간의 변이들이 와 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종이나 실제 유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종인데 특징적으로 형태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이 괴불, 섬매자, 섬단풍 이렇게 섬자를 붙여서 별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또 어떤 큰 나무가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돼 큰 나무를 찾기 위해 베이스 캠프로 향한다. 경사도 매우 가파르고 매우 높은데 일단 무거운 배낭과 캐리어를 끌고 왔을 때요 매우 힘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상쾌한 바람과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보니까 좀 많이 뿌듯하고 기분이 상쾌해요. 초록 보물섬 울릉도에서의 두 번째 미션.
자, 이곳 울릉도 태화령에는 솔송나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 중 한 그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은 큰 나무가 죽어가는 이유를 3가지 이상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죽어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션을 향해 다 함께 출발! 죽은 솔송나무를 찾아 나선 단원들.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길이지만 죽은 솔송나무를 볼 걸 생각하면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 솔송나무 군락지가 있는 태화령 정상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해 단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기만 하다. 가는 길에 만난 침 흘리게 솔송나무. 생기 넘치는 청년의 느낌으로 단원들을 맞이하는 이 나무는 이름만으로도 단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부드럽고 색깔은 된장 같은데 냄새 어때요? 그냥 흙냄새예요. 이름만 들어도 재미난 침 흘리게 솔송나무. 그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됐을까? 모양을 보시면 나무가 마치 입을 벌리고 그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 흘리게 그 솔송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솔송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수종이며 특히 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상물자료 중 하나로 울릉도 태화령의 솔송나무 군락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침 흘리게 솔송나무를 지나 드디어 미션을 수행할 솔송나무에 도착한 단원들. 하지만 이미 늙고 병들어 죽어있는 솔송나무를 본 단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한데 이 솔송나무는 왜 죽었을까? 침 흘리게 솔송나무처럼 우리를 반겨주면 좋으련만. 단원들은 죽은 솔송나무를 보며 그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과 나무 군데군데 나있는 딱따구리 둥지를 보며 죽어서도 숲을 지키고 있는 큰 나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본다. 단원들은 한동안 죽은 솔송나무 곁에 앉아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죽은 솔송나무를 뒤로하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단원들. 울릉도는 울퉁불퉁 치솟은 암벽을 자랑하며 동해의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때묻지 않은 그 나름의 향기가 독특한 숲을 품고 있다. 울릉도를 오랜 세월 지켜온 지킴이 향나무. 이 향나무는 지난 1985년 태풍으로 한쪽 가지가 꺾인 아픈 과거가 있었다. 울릉도의 녹색 역사를 말해주려는 듯 자연의 모진 풍파를 거치며 한쪽 가지를 잃고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2500년 된 향나무. 울릉도 수호신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모습이 멋있고 영험해 보인다. 울릉도에는 숲과 큰 나무뿐만 아니라 걷기 여행의 천국이다. 그중에서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에서 성인봉에 이르는 길은 울릉도의 신비한 자연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코스다. 걷다 보면 울릉도 전통 주거 양식인 투막집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투막집은 1940년대 세워진 것이지만 울릉도 개척 당시인 1882년에 만들어진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꽃향기가 백리를 갈 만큼 향이 매우 강한 천연기념물 제52호로 등록된 선백리향은 그늘을 싫어하는 습성으로 숲이 없는 곳에 작은 군락을 이루고 산다. 솔송나무와 함께 울릉도를 대표하는 큰 나무 중에 또 하나인 너도밤나무는 대표적인 넓은 잎나무로 해발 400m 이상의 태화령 주변과 성인봉 일대에 천연기념물 제50호와 제189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너도밤나무의 껍질은 연한 잿빛에 매끈하고 잎의 크기가 밤나무보다 약간 작고 더 통통하게 생겼으며 세모꼴에 조그만 도토리를 달고 있다. 울릉도에는 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조류로는 몸 길이가 약 38cm로 암수 모두 흑청색인 흑비둘기와 해안이나 섬에 살고 있는 섬참새로 울릉도에 가장 많이 서식한다고 한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단원들은 조별로 침 흘리게 솔송나무의 별명과 죽은 솔송나무를 보며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림도 그려가며 미션을 수행한다. 밑에 솔송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우리 솔송나무들도요 힘을 키워가지고요 막 나이가 거꾸로 먹어가지고 슬립도 나고요 수염도요 났지만요 아직 멀쩡한 태권부위 같은 솔송부위. 그리고 이름은요 나이 거꾸로 먹은 하라비예요. 우리 숲 큰 나무가 죽어가는 이유는요 처음 말했듯이 주변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옆 나무에게 영양분을 빼앗기거나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변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면서 옆에 나무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가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요 길을 넓힘으로 인해 주변의 땅이 침수됨으로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일단 다 이상기후 때문에 거의 다 이상기후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땅이 침식되는 게 요즘 폭설도 많이 내리니까 이게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이게 이 땅이 침식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큰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요. 네, 흙이 없어서. 이번에 태풍도 많이 불고 기후가 너무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울릉도에서의 두 번째 미션에 대한 답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럼 심사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단원들은 울릉도의 숲과 큰 나무들이 앞으로도 100년, 200년 잘 보존되고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간직한 채 다음 미션 지역으로 향할 준비를 한다. 네, 여러분. 울릉도의 솔송나무, 멋있는 향나무, 너도밤나무 잘 보셨죠? 정말 세계 어느 나라의 큰 나무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향나무는 우리 숲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그 소중함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숲 큰 나무를 찾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에는 어떤 큰 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숲의 상징이자 중심인 백두대간.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 백두대간은 그 길이만도 1800km에 달하며 높이는 100m에서 2740m까지 이른다고 한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국토의 주축이며 우리 민족과 우리 숲 녹색 역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중 신성하고 숭고한 산 설악산, 남한에서는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708m의 산으로 백두대간 중간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향노봉, 금강산, 남쪽으로는 전봉산, 오대산과 마주하고 있다. 예로부터 설산, 설봉산, 설화산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으며 덩치가 빼어나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식생 분포도 다양해 온대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원시림 지역으로 꼽힌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백두대간의 피나무는 귀종나무로 불릴 정도로 비싼 나무기도 한데요. 큰 나무가 많이 없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각별한 보존이 필요한 큰 나무기도 하죠. 자, 이번 미션은 피나무를 찾아보고 큰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인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각각 3가지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미션이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백두대간에서 이번 캠프의 마지막 큰 나무인 피나무를 찾아가는 단원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이라 가는 길이 쉽지 않다. 힘들기도 한데 재밌어요.
막 산 막 타면서 멧돼지 발자국도 보고 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산을 오른 지 2시간 정도 지나고 단원들이 지칠 만도 한데 산을 오르는 발걸음엔 지친 기색이 없어 보인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시원하게 보는 바람을 느끼며 쉬는 시간에 마시는 물맛도 일품이다. 집 생각나요. 일주일 넘게 집을 떠나온 단원들. 집 생각이 날만도 하다. 보고 싶어, 엄마.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왕관 피나무를 찾은 단원들. 피나무의 웅장함에 놀라고 나무에 있는 큰 동공에 한 번 더 놀라는 단원들. 보고 계시는 이 왕관 피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피나무는 지금 해발 약 1000m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발 1000m 지역은 이 피나무, 또 심갈나무, 하층의 이렇게 조리대, 그리고 다름나무, 그러한 식생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나무가 있는 지역은 임상이 양호해서 이러한 임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상당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피나무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동공이 있습니다. 이 동공은 큰 나무가 보면은 실제로 나무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올빼미나 원앙 이러한 생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다른 다양한 야생동물이 잠자리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큰 나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숲에서 정말 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원들은 힘들게 찾은 큰 나무인 만큼 꼼꼼하게 둘러본다. 바위를 깰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그래서 나무에 동공이 있는 게 신기하고. 왕관 피나무란 별명만큼이나 크고 아름다운 피나무. 피나무는 토양이 깊고 비옥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구 재료 중 으뜸이었다고 한다. 큰나무 캠프단 화이팅! 힘들게 찾아간 만큼 아름답고 멋진 큰 나무를 보고 돌아오는 단원들. 왕관 피나무를 보며 단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단원들은 마지막 미션이기도 한 큰 나무가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첫 번째로 큰 나무가 주는 이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대한 양의 산소를 배출합니다. 두 번째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해를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로 땔감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나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큰 나무를 베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큰 나무가 있는 산에 자주 가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우리에게 이로운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배출하여 주고, 두 번째는 뿌리가 많은 물을 빨아들여 홍수를 예방하여 줍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종이, 휴지, 연필 등입니다. 네 번째는 생물에게 인식저를 제공하여 줍니다. 다섯 번째는 나무에게 피톤치드라는 것을 기분 좋게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경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붙인 별명은 머리가 3개 달린 피나무예요. 우리가 그린 피나무는 닭발 피나무예요. 우리가 그린 피나무의 이름은 손, 곰! 피나무예요. 백두대간의 큰 나무는 피나무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신갈나무와 주목나무, 소나무 또한 우리가 보존해야 할 나무들이다. 주목나무를 찾아가는 길에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발길을 잡는데, 특히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12선녀탕의 아름다움은 인간 세상이 아닌 정말 하늘나라의 선녀가 사는 곳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그중 7번째 탕인 복숭아탕은 가장 크고 아름다우며 폭포수의 암벽이 파여 복숭아 모양을 하고 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다 보면 눈앞에 나타나는 설악산의 정령 같은 나무가 나타난다.
바로 주목 큰 나무. 나무 줄기가 붉은색을 띠어 붉을주, 나무목, 주목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고 하는 대표적인 장수나무로 일본에선 나무 중 으뜸으로 꼽고 있다. 이 밖에도 설악산에는 물속에서 수중곤충을 잡아먹는 물까마귀와 인공으로 만든 둥지를 좋아하는 박새 등 큰 나무와 어울려 대한민국 제1의 생태 보고를 이루고 있다. 백두대간의 또 다른 명산 지리산. 지리산 소나무는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큰 나무로서 장수의 상징으로 십장생의 하나이며 줄기가 붉어 적송이라 부르기도 하고 육송, 여송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특히 지리산 와운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24호인 지리산 천년송은 할머니 소나무로 불릴 만큼 오래되고 영험한 소나무다. 천년송 할머니 소나무와 20m 떨어진 곳에 멋스럽고 웅장한 소나무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할아버지 소나무다. 비록 할머니 소나무에 비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할머니 소나무 못지않다. 마지막 미션 수행 결과를 기다리는 단원들. 자, 그럼 마지막 미션 점수를 발표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해서 큰 나무 지킴이의 명예를 차지할지. 중간 점수는 백두팀이 60점, 울릉팀이 150점, 한라팀이 100점인데요. 그럼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최종 우승은 울릉팀. 자, 최종 우승팀은 울릉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점수와 우승팀이 발표되고 15일간의 캠프가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제주도, 울릉도, 백두대간에서 함께했던 서로를 격려하는 단원들. 캠프 단원들은 큰 나무 지킴이란 명예를 갖고 우리 숲, 우리 큰 나무의 소중함과 보존해야 한 이유를 가슴속 깊이 새길 것이다. 엄청 힘들었던 시간도 많이 보냈고 하지만 그게 제일 실험해져서 매우 기뻐요. 울릉팀 화이팅! 큰 나무는 사람이다. 큰 나무는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리, 가슴, 배 다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이 생겨가지고 큰 나무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큰 나무를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그리고 또 더 많은 활동을 실천하면서요. 막 나무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공기 정화 장치다. 큰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큰 나무를 많이 볼 거예요. 금산 화이팅! 숲은 지구의 미래입니다. 숲은 지구 육지 면적의 31%에 불과하지만 지구에 사는 생물의 3분의 2가 숲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큰 나무는 숲에 살아있는 녹색 증인입니다. 숲과 큰 나무는 기후를 조절하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해 지구의 깨끗하고 푸르른 환경을 지켜줍니다. 큰 나무의 크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녹색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나무와 같은 푸르고 드높은 녹색의 꿈이 자라길 바랍니다. 사람은 숲을 키우고 숲은 사람을 키운다.
우리 숲 큰 나무를 찾아서는 산림청 녹색사업단 녹색자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을 숲으로 디자인하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입니다.